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장오빠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웬만하면 인터뷰를 가급적이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싶어서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뭐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입니다. 와, 예. 잘 오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오늘 탈탈 털어줘 가실 거죠? 네, 뭐 이전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심지어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 한번 진짜요? 털어놓으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바란 겁니다.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포리얼이에요? 포리얼이 영어로 이제 진실된, 진짜의 뭐 이런 이제 뜻인데요. 진솔된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겠다. 맞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네이밍 따라가고요. 네. 대표님 그 정체성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잘 되시길 저 응원할게요, 대표님. 근데 무엇보다 저는 대표님 좋은 게 오늘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계속 봐주셔야 되는 게 이분이 일단 어떤 일을 좀 하시죠, 대표님?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다, 비즈니스 코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는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비즈니스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사업이 이전에는 너무 딱딱하고 뭐 사업을 실패하면은 인생이 정말 크게 망가진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좀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많은 분들이 사업에 좀 리스크를 적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또 그렇게 작게 사업을 도전하려는 분들을 코칭해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코칭이라면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 네, 이제 처음 내 인생의 첫 창업을 해보고 싶다.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품을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고 그걸 잘 팔 수 있는 과정까지를 좀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나타났어요, 대표님? 난 대표님 같은 분이 나타났으면 네. 그때 저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힘든 게. 네. 근데 대표님 같은 분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계속 옆에서 조력을 해줬다면, 인큐베이팅을 잘해주셨다면 전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안 왔죠. 제가 한참 더 일찍 태어났어야 됐는데 아니 지금이 잘 맞아요. 마침 이 타이밍에 아마 책 한참 쓰는 동안에 제가 모시랬으면 다음에 갈게요 죄송해 했을 텐데 이 타이밍에 또 기가 막히게 이 책이 이렇게 짜자잔 나오셨어요, 여러분. 네, 이번에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라는 제가 책을 냈는데 마침 또 마케팅과 관련된 책이라서 굳이 뭐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정보들을 풀어드릴 테니까. 엔지 뭐 하시는 거예요? 책은 사셔야죠. 이 사람 출판사에서 싫어할 사람일세. 내용 들어보시고 뭐 좋으면은 아마도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까지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절대로 어디 가서 책을 사지 말란 말을 못 했는데. 저는 뭐 좋으면은 충분히 입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멋있다. 대표 오늘 그래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개인적인 가정사라든지 제가 굳이 대표님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는 대표님 생활도 저처럼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네. 대표님 유년 시절은 좀 어떠셨나요? 뭐 유년 시절 제가 대표님 책도 읽어봤지만 대표님이 워낙에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내셔가지고 사실 제가 어디 명함을 꺼낼까 싶긴 하지만 저도 좀 참 그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뭐 제 채널에서 굳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저희 부모님도 제 채널을 이제 자주 보시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걸 막 창피해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이제 제 채널을 보시면서 좀 마음 아파 하실까봐 사실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오픈을 안 한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뭐 제가 허심탄회하게 오픈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엄마가 이 채널은 작아서 지금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감독님 이거 진짜 이거. 이것만은 공유를 부모님한테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좀 더 오피니언 리더가 되시고 더 네. 이제 유명해지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렇죠. 뭐 그건 치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뭐 경험이니까. 아직도 이제 어머님은 저한테 이제 이 사건을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항상 제가 이제 사실 저를 이제 키워주신 아버지가 생부가 아니시고 이제 새 아버지이신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아주신 이제 아버지가 조금 금수저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생활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많이 그게 문제예요. 도와주셨고, 그러다 보니 좀 뭐 이제-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좀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이제 기대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뭐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폭행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거죠. 나를 때리는 건 견딜 수 있었는데 완전 갓난아기인 이제 저를 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건 아니지. 그때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느꼈다. 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무작정 도망을 치셨어요. 야밤 도주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게 호적상으로 정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완전 갓난아기 때 저를 어머니가 그냥 데리고 무작정 도망을 갔던 거죠. 그냥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주도로 도망을 가셔가지고, 아,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이제 낙인이겠어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도망갔다. 뭔가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사실 사회적인 시선에서 저는 되게 많이 좀 편견적인 시선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았을 그럼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시기면은 더. 그래서 어머니가 단칸방을 제주도에서 구하셔가지고, 거기 주인집 할머니가 다행히 이제 좋은 분이셔가지고 저를 맡기고 식당으로 일을 이제 나가신 거죠. 어떻게든 이제 핏덩이를 키우고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행히 이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아버지를 만났고, 일하다가 제주도에서 새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 진짜? 과정에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실패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외동 아들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식솔이 생긴 거잖아요. 아버지는 총각이셨고 식솔이 생기니까 좀 이제 욕심이 나셨겠죠. 그래서 막 사업도 벌리고 하다가 좀 큰 빚을 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 온 거죠. 도망 살지. 와가지고 인천으로 와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다 인천에서 보냈는데,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집에서 이제 막 빚을 갚는 모습들 뭐 이런 거를 막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뭐 제 첫 번째 책에 이렇게 써놓긴 했었는데,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항상 저희 집은 이제 월세방 이제 이런 데서 전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세가 사실 큰 비용이 아니었음에도 그 방세가 막 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그 같아요. 어린 나이도 예.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애써 모른 척하고 이제 외면하지만 그게 자꾸 들리는 거죠.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말에 이제 제 방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자는데, 주말에 이제 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잠에서 깬 상태였죠. 근데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지하방이었는데 아, 듣고 싶지 않다. 어머니를 이제 불러서 월세 이제 언제까지 밀릴 거냐, 이제 더는 못 봐준다, 막 뭐 이런 이제 막 고성이 좀 오갔어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좀 막 죄송하다고 뭐 또 막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슬펐던 거는, 그러고 들어오셔서 어머니가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막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작정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지금 계기를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경영학과에 갔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요? 학비라든지. 첫 입학금을 어머니가 그래도 막 모아주셨던 돈으로 해가지고 입학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입학금이 그때 뭐 12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입학금을 내고 그 뒤로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일부 받은 뒤에 다 나중에 이제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을 했죠. 야, 진짜 스토리가 참 여기까지 그냥 뽀록으로 온 게 아니네. 네. 뭐 쉽지 진짜로.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살고 진짜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지 않았던 건 엄마의 힘이구나. 부모님의 힘이 가장 컸네. 그리고 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부럽다. 새아빠를 존경한다고 나는 알잖아요. 네. 3명의 아빠가 있었는데 다 두드러 패고, 아 진짜 너무 치욕스럽게 살았는데, 아무튼 부럽네요. 아빠 총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를 놓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놓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만약에 내 진짜 피가 섞인 아이가 나오면 저한테 좀 아무래도 이게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야 멋지십니다 아버님. 야 지금도 뭐 친구처럼 지내는 아, 그래요? 그런, 네, 아버지랑. 대표님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셨던 거는 그래도 네. 가난했지만 가정 환경이 화목하고 그래서 대표님 삐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저한테는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있었어요. 항상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면 그 싸우는 원인은 항상 돈이었어요.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세가 밀리고 주인집 아주머니께 한 소리 들은 날이면 어김없이 이제 또 싸우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진짜 너무 공감된다 진짜. 그래서 경대를 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또 바로 실현한 게 첫 창업이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너무 많이 이제 돌아다녔어요.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대문 시장을 처음 제가 이제 태어나서 가본 거예요. 동대문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너무 신세계인 거죠. 왜요? 지금까지 뭔가 내가 살던 물건들이 다 이런 데서 뿌리가 와서 거기에 가격이 얹어져서 내가 어디 인천 바닥에서 사던 그 물건은 원래 가격은 이런 가격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막 배우게 된 거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요. 3만 원짜리 티셔츠가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에 왔던 거예요? 뭐 2,000원, 3,000원이면은 거기서 다 구하는 거죠. 진짜로요? 예, 와.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벚꽃 축제 할 때 재밌다. 계속 벚꽃 축제 시즌에 그 담요를 제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샀어요. 20개를 하나에 2,000원이었어요. 담요가. 또 그러면 이제 비닐 포장된 담요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들고 그 여의도 이제 벚꽃 축제 하는데 국회의사당 뒤쪽을 가가지고 커플분들한테 이제 파는 거죠. 얼마예요? 8,000원에. 와, 4배 뛰기네. 4배 뛰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왜냐면 벚꽃 축제 시즌이 이게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또 근데 여성분들은 좀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샤랄라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쵸. 추워요. 그러니까 담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오, 그리고 어디 뭐 벤치라도 앉으려면 이거 다리라도 좀 가려야 되잖아요. 그쵸, 치마 입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담요를 그런 데다 딱 건네면은 잘 팔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렇게 20개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 내가 돈 버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동대문 시장을 가가지고 담요를 다시 40개를 사가지고 또 가서 이제 또 팔았죠. 또 완판했어요. 네, 다 완판하고. 근데 그때 이제 뭐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되게 단속이 삼엄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막 삼엄하진 않았어요. 그냥 주의 경고를 이제 주시는 거죠. 이런 데서 학생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좀 가라고 하면 눈 피했다가 다시 가서 하고. 개도 정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장사를 경험해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재미를 들리니까 학교 축제 시즌에 이제 또 동대문을 갔어요. 동대문 왕구도매상가를 가면 그 야광봉 있죠. 이렇게 맞아. 끼는 야광봉. 있지. 그 야광봉이 100개에 5,000원이었어요. 그때. 하나에 50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야광봉들 어디 이제 행사하는 데 가면 이렇게 2개 끼워주고 1,000원 받거든요. 그쵸. 그거를 이제 또 사가지고 저희 학교 축제할 때 이제 간 거죠. 대학교 잘한다, 축제할 때. 잘했다. 근데 저희 학교 축제에서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왜요? 저희 학교 축제가 그렇게 막 핫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진짜 선배님들한테 이거 좀 사주세요 해서 뭔가 그 강매 겸 뭐 약간 후원 겸 이런 식으로 몇 개 판 거 빼고는 구걸이었던 거. 예, 저희 학교에서는 못 팔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홍대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네. 홍대 축제에 이제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재고가 남은 걸. 근데 홍대 축제 가니까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홍대 축제에서 또 그걸 다 팔고 장사를 경험해 본 거죠. 여기서는 가치 없는 물건이 또 여기 가면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고. 똑같은 재화인데. 네, 똑같은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걸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치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실전으로 어떻게 보면 배운 거죠. 근데 좀 건방진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건 장사야. 근데 나는 사업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거 장사해가지고 언제 내가 부자 되겠어.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뭐 건방져줄 수 네,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거창한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고 막 맨날 거기에 이제 몰입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하던 도중에 뭐 창업 동아리도 들어가고 뭐 창업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런 시기를 이제 거쳤었어요. 많은 대학생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듯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일본에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이제 요양 비즈니스를 이제 우와. 창업을 하려고. 그 나이 몇 살이에요? 그때 제가 25살, 이제 대학교 이야, 4학년 대박이다. 때였어요. 그때 요양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어요? 네, 뭐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재가요양 네. 사업 영역인데, 그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몸이 불편하시면 이제 정부 맞아. 자금을 통해서 요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열악하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 품질을 좀 더 올려서 어르신들은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을 하시니까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서비스로 프랜차이즈를 열려고 했던 거죠. 좋다. 초기 비용도 많이 안 들었을 네.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를 이제 창업을 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연이 되는 어른들한테는 다 사업 계획서를 막 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한 분이 내가 아는 이제 그 사업가분들이 꽤 계시니까 한번 그럼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한번 발표를 해봐 좋은 라고 거네. 이제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사업 발표를 한 거죠, 아이템을. 네. 거기서 덜컥 투자금이 이제 유치가 된 거예요. 와 대박. 나도 투자할게, 나도 얼마 투자할게 하셔가지고 이제 작게 투자를 해주셔서 총 1억의 자본금이 만들어졌어요. 28살짜리가? 네. 와. 하루아침에 갑자기 1억 투자금을 받은 웬 사업가가 된 거죠. 어제까지 대학생이었던 그쵸, 학생이. 그쵸. 저는 그냥 그때 그냥 마냥 좋은 거죠. 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긴 했는데 그때 뭐 제 지분을 어떻게 뭐 확보하거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법인이랄지 뭐 주식회사랄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어가지고, 초기니까. 예, 그래서 지분을 5% 들고 이제 이야. 대표이사 자리를 맡은 사업가가 된 거죠. 대박 사건. 예, 뭐 나중에는 막 이제 사람들이 야, 넌 바지 사장이네 뭐 이런 소리까지 이제 제가 들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는 잘 성장을 했어요. 1년 차에 가맹점을 30개 설치하고 이제 2년 차에 전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50개까지 늘어나고 뭐 지점마다 어르신들 많은 데는 막 100분까지 케어하는 그런 이제 센터들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사실 본사 차원에서는 적자였거든요, 회사는. 계속 이제 전국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돼서 어르신 고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 거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고 이제 가는 좀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계속 투자금을 이제 수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적자 상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VC 투자를 유치하려고 제가 막 돌아다니던 도중에 이제 이 지분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안 좋아하죠. 대주식 5%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벤처 투자 회사에서도 아이템은 좋아. 그래서 이제 뭐 주주명부나 이런 거 보자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60%를 우리는 50%죠?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 50%인 줄 알까요? 공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진짜 IR을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때. 근데 다 번번이 이제 투자들이 불발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28살에 대표이사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때 이제 나오니까 통장 잔고가 딱 현금 2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28살에. 잘했어요. 그때 그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고통받았을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법인 지분을 각각 세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은 처음에 명이 많이 한다. 2명이 한다 그래도 50대 50으로 제가 세팅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공동대표로는. 네. 이유는요? 향후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결정자가 한 명이 확고하게 있는 게 저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면 계약으로 나중에 우리가 잘 됐을 때 공동 창업자니까 뭐 지분에 대해서 수익 분배를 이렇게 하자라고 뭐 이면 계약을 하더라도 지배 구조상은 50대 50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의견이 달라지면 의사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투자자분들은 별로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지배적인 구조를 갖는 게 좋고 단 51%라도
50.1%라도 한 명이 더 많은 구조를 띄어야 될 것 같고,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들의 권리가 생기는 되게 민감한 구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 가진 주주들은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그 권리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창업을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자는 66.7% 이상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었고 의석수가 뭐 일정 이상 채워지면 특별 결의 사항까지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 지분이 66.7%거든요. 그러니까 50.1%보다 특별 결의안까지 다 추진시킬 수 있는 66.7%가 저는 최소라고 봐요. 뭐 나중에 투자를 받아서 더 희석되는 거는 뭐 나중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네. 처음 초기 때는 대주주가 66.7% 이상은 갖고 있어라. 네. 그리고 공동대표 너희들 스타트업 하는 거 좋다. 그죠. 네. 하는 건 좋은데 공동대표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따로 이면을 쓰더라도 그게 좋다. 저는 단독 대표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네. 결국 드는 상황이 왔는데, 이때 배웠고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생에서 기업가가 되면서 성장을 했던 그 모든 마인드셋이나 이런 게 이때 다 사실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그 뒤에 뭐 제가 스카웃을 받아서 조그만 회사에 뭐 들어간 적도 있는데, 항상 저는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 마인드와 주인의식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면 3, 4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면 10, 20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창업을 하려면 일을 시켰을 때 10, 20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사업가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상무까지 동시에 돌릴 수 있어야 맞아요. 창업가가 되지, 절대 시키는 것만 딱 그 선까지 하는 사람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맞아요.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메시지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함에 우리가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가 아닌 무늬만 대표인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 앞 말했던 주인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사장 마인드, 심지어 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있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필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주인의식을 배웠던 거,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모든 일을 하는데 다 주인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공황장애까지 오고 너무 고통스러웠죠. 결국은 이걸 복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결국 이제 포리얼이 나왔고요. 맞아요. 그때 사실 유튜브를 했던 이유도 사실 그 요양시장 쪽에서 막 젊은 인재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스카웃 제의를 해주시는 곳들도 있었고 했었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어딘가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일단 몸도 많이 지쳤고 많이 망가져 있었고, 몸 상태도 뭐 9 to 6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한창 이제 막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게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돈 번 뭐 꼬마들이 막 빌딩을 샀다는 뭐 그런 막 기사가 나오고 막 그러던 때여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떠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 유튜브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초창기에 이제 컨텐츠는 다 그런 거였어요. 뭐 청년 창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겪었던 것들에 대한 거. 근데 아무래도 되게 시장 자체가 좁고 좀 주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주제다 보니까 막 조회수가 잘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대표님들 인터뷰를 많이 또 진행하셨잖아요. 네. 성공한 창업가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이분의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은 성공하신 분들, 제가 만나왔던 분들의 공통점, 저도 이제 배우게 됐고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거기도 한데, 이전에는 저는 되게 단기적인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얼마 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끼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당장 돈 자체보다는 좀 중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돈보다는 신용을 더 중시하는 맞아. 그런 이제 소비 습관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돈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는 그런 이제 소비 습관이 있었고,
돈보다는 시간을 더 중시하는 소비 습관이 있으셨어요. 대표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비즈니스 스테로이드,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책에서도 또 써주신 사례들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제가 앞단에 써놓은 내용 중에 돈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3가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신용, 그러니까 신용과 평판, 경험, 시간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단력 있게 좀 행동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우유부단하고 빨리 뭔가를 결정 내려야 되는 데에서 좀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그냥 미루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앞단에 넣어놨고 뒤쪽은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지식에 대해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고 고객을 모객하는 거 그리고 그 고객이 실제로 정말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파는 상품을 사게 만드는 고객 전환이라고 하죠. 고객 전환을 하는 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출판사 친하세요? 올해 초에 제가 연락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했는데 많이 친해졌어요. 네. 왜냐면 한 3권 정도 출판사한테 네. 얘기하셔갖고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네네. 그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혹시? 네네. 네네. 그러니까요. 한 5권 하면 좀 괜찮을까요? 5권도 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책을 가는 걸로, 그래서 주소 제가 따로 취합할게요. 출판사에 제가 전달해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